자, 그 다음 대학 보시겠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입니다. 이화여자대학교는 논술 문제가 인문 1, 인문 2 이렇게 나눠서 출제가 됩니다. 인문 1의 특징은 영어 제시문이 섞여 있다는 거고, 인문 2의 특징은 간단한 수리 논술 문제라고 쓰고 산수 문제라고 읽으면 되는 문제가 출제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리를 나는 못하는데 수리 논술 문제가 출제되는 건 두렵다라는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수능 일주일 후에 논술고사를 실시하니까 대비할 기간도 충분히 있습니다. 만약에 논술 원서를 많이 쓰는데 이대와 다른 대학, 예를 들어서 앞에서 살펴봤던 성균관대나 서강대를 섞는다면 성대, 서강대 위주로 준비를 하시고 이대는 그 이후로 밀어놓고 준비를 해도 괜찮습니다. 원서를 쓸 때 참고하실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계열별 세부 일정은 정확하게는 안 나왔는데 이대는 원래 계열별 일정을 조금 늦게 발표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추후 업데이트가 될 예정입니다. 수능 최저 기준이 낮춘다고 낮췄지만 이대는 3개 영역을 보기 때문에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등급합 6 이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대에서 스크랜튼 학부 같은 경우는 최저가 조금 더 높습니다. 3개 등급합 5 이내라는 거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대는 내신 산정 방법이 조금 특이합니다. 앞선 대학들이 전 과목을 보거나 이랬던 것과 달리 상위 30단위, 그러니까 내가 제일 잘했던 과목만 뽑아서 30단위를 선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이화여자대학교의 논술로 합격했던 학생들의 입시 결과에서 그 내신 자체가 굉장히 높게 2등급 중반 정도 이렇게 체크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신의 산정 방식이 달라서 그렇다라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보시면 인문원은 합격하려면 뭘 해야 되느냐? 난이도 높은 제시문에 대한 독해를 정확하게 할 수 있느냐? 이것이 관건입니다. 특히 영어 제시문의 난이도 자체는 높지 않지만 오히려 국문 제시문의 난이도가 어느 대학에 비해서도 떨어지지 않는, 부족하지 않은 수준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아까 앞서 나왔던 심지어 연대보다도 특정 제시문은 난이도가 훨씬 높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문 1에서는 보시다시피 문학, 예술, 역사, 철학이라는 주제를 선택하는 순간 학생들은 어려워지기 때문에 저 분야에 대해서 독해를 잘하는,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하는 연습이 될 것인가가 관건이 됩니다. 다음 인문 2는 인문 1에 비해서 제시문 난이도는 높지 않고 영어 제시문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독해의 부담은 덜합니다. 하지만 독해의 부담이 덜하다는 것은 지원한 학생들 모두가 비슷한 수준의 독해를 해낼 수 있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다른 학생보다 상대적으로 더 정확한 독해를 할 필요가 있고 또 빠르게 독해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간단하지만 도표 문제 같은 것이 하나 추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도표 문제가 사실 보기만 해도 어렵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일단 수리논술 특강을 통해서도 대비할 수 있고 문제 자체가 난이도가 낮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사회문화 교과서에서 배웠던 자료 해석 연습 지점들 이런 것들을 충분히 복기해 가면서 논술 제시문에 나와 있는 내용과 연결하는 연습만 한다면 충분히 대응할 수 있겠습니다.